최근에 이제 밀양 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을 이제 폭로하는 유튜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즐겨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스스로를 이제 사이버 레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뉴스에 이제 거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그런 분, 나락 보관소죠. 그분 같은 경우도 뭐 중절 레카다. 그다음에 자기는 뭐 영웅이 아니다. 정의감도 없다. 뭐 그러면서 단지 화가 난다. 그러면서 이제 가해자들 신상을 이제 폭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조회수가 장난 아니게 터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보니까 뭐 하루 이틀 만에 거의 막 5만, 3만 하다 막 6만, 10만 이렇게 늘고 있다가 50만까지 구독자가 늘었다가 지금은 46만으로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그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시면서 그 시점에,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시점에 모든 영상이 다 사라지고 채널명도 바꾸고 구독 취소를 막 종용하고 했다가 다시 또 이제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구독자가 늘어요. 그리고 조회수가 장난 아니에요. 올리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막 200만 회가 조회가 되고 100만 이상이 조회가 되고 진짜 기록적입니다. 그거를 보고 또 다른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 앞을 다퉈서 또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공영방송이라든가 미디어, 기성 미디어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 되게 웃긴데, 사적 제재 논란을 이제 제기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제 그 자구력을 금지하고 있죠. 무조건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고 그렇게 이제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직접 뭔가를 나서서 하는 건 안 되고, 예를 들면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가도 내가 힘을 사용해서 그걸 뺏어오면 안 되고, 소송을 통해서 이제 되찾아 와야 되는 그런 웃기는, 상당히 더디고 귀찮은 일이 많은 그런 게 현재 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사적 제재 논란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여러 이 국가기관이라던가 언론사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제 입장을 좀 말해보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법을 전공했죠. 자력구제의 금지 원칙,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차분하게 젠틀하게 이성적으로 해결하라, 문제를 뭐 합의하거나 뭐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인데, 뻔히 내 건데 내가 그거를 다시 대처자 오는데 막 1년 2년 시간을 보내야 되는, 소송하게 되면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상당히 웃기는 거죠. 내 건데, 그렇죠? 분명히 내가 뚫겨 맞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걸려버리면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동안 국민들이 그거를 지켜왔어요. 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국가기관, 수사기관이라든가 사법기관에 기대를 가지고 참아보지만 정작 돌아오는 거는 이게 정의 실현을 떠나서 상식에도 맞지 않은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즉 이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공적 제재, 국가기관이 공적 제재를 가함에 있어서 합당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모두가 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선에서 나와줘야, 그러니까 법이 목표하는 그러한 결과를 공정하게, 정말 누가 봐도 이건 너무 진짜 현명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나오면 괜찮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일단 첫 번째, 경찰이라는 집단을 제가 지난 한 8, 9년 동안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여러 번 겪고 있지만 썩어 먹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 고소를 당해서 한번 조사를 받은 적이 몇 번 있는데, 제가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그 조서에다가는 yes라고 쓰고요. 제가 no라고 말해도 yes라고 쓰고, 내가 yes라고 말하면 거기다 no라고 써요. 또 안 했다고 말하면 했다고 씁니다.
그리고 무조건 지장 찍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찍을 인간은 아니죠. 다 읽어보면서 한 서너 시간을 격하게 논쟁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진실에 맞게끔 사실에 기반한 조서를 완성합니다. 형사랑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물며 지금 뭐 경찰보다는 많이 배웠다는 잠재적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보여지는 모습도 굉장히 편향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거의 뭐 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죠. 뭐 누구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수사도 안 하고, 누구는 증거가 없는데 증거를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들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지난 수십 년 동안 무한으로 반복됐습니다. 무한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44명이 집단 성폭행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피해자만 오히려 마녀사냥 당해가지고 범죄도시 밀양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또 그런 거를 옹호한 사람들이 또 승진을 하고, 또 가해자들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잘 살고, 웃기지 않습니까? 사적 제재를 금지시키려면 공적 제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돼요. 근데 공적 제재가 작동이 안 한다? 그럼 사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항권이라고 유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국가기관이 무너지고 썩어버리면 원래 그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사법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거든요. 즉 지금 사법권, 행정권, 뭐 입법권이라든가 기타 수사라든가 기소라든가 등등 이 세세한 모든 국가 권력들은, 공적인 그런 권력들은, 권한들은 원소유주가 여러분들과 같은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원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리적 한계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헌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이나 입법기관에 우리의 원래 권력을 맡긴 거죠. 사적 제재는 무조건 안 된다는, 그건 비상식적인 발언입니다. 지금 언론이 그래서 뭐 사적 제재 요거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데, 사적 제재의 전제 조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 가정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무너졌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나락 보관사라던가 최근에 알게 된 이제 뭐 그 뻑가 뉴스라던가, 그다음에 또 지금 뭐 전투토끼라던가 뭐 판스기인가 뭔가 되게 많아요. 카라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은 유튜버들,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이제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사적 제재라는 그런 오명을 받으면서까지 상당히 적극적으로 말도 안 되는 판결 케이스, 또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분들을 단순하게 돈 벌기 위해서, 뭐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이버 레카라고 보기보다는 자신도 모르게 공적인 제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분들이 원래 모든 국가 권력의 원소유자로서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직접 개입하는 그런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현상은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 전환으로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그 수많은 그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인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주인 정신이 없으면 직접 나서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원래 모든 권력의 원소유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그런 직접적인 민주주의 정치가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은 지난 몇 년 전부터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말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각급 법원장 정도는 사법행정기관장, 그게 법원장이잖아요. 법원장은 이제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참고로 사법부는 한 번도 아직까지 주권자의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결론, 그래서 사적 제재는 옳다. 그럴 만한 환경이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